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믿는 사람은 내려가는 것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눈치 봐야 되고 사는 사람도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안정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요때까지라고요. 요때까지 와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갑작스러운 뜬금포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게 또 마지막 꼼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꼼수가 아니라면 누군가에겐 또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았던 우리 연임께서 양도세 일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바꾸셨다는 내용인데,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다잡기 위해 정책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정해진 건 없는데 또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거죠. 요게 왜 문제냐면요.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지금 신규 공급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는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란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정부에서는 지금 요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요 보유세를 이렇게 높여서 요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서 요 주택들을 시장에 내놓기를 유인했지만 요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요 양도세 부분을 완화해서, 그러니까 요 주택들을 팔았을 때 남는 게 좀 많게 해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이 주택들을 시장에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저는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요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요게 왜 꼼수일까라는 생각을 하냐면요. 일단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었고요. 여당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없으시고 검토할 생각도 없으시다고 했는데 요걸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어서 내가 전에는 다주택자였는데 양도세 완화 계획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요 하나를, 내가 종부세를 때려 맞느니 내가 보유세를 많이 내느니 그냥 요 하나를 팔자 해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으면서 요 집을 파신 분,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분 입장에서 또 한 번 피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홍남기 선생님께서 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해도 매물 증가는 불확실하다고 하셨는데, 요걸 또 완화해서 매물이 많아지면 그럼 우리 홍 선생님 입장이 또 난처해지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요 완화를 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럼 이걸 왜 지금까지 못했냐, 이런 비난을 또 받게 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건데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요건데요. 지난 18년 파리 대책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더 내는 이런 중과세율을 적용하다가 20년 70 대책에서요. 이렇게 중과세율을 올려버리죠. 2주택 20%, 3주택 30%로. 그러니까 기본세율에 요거를 더 내는데 요걸 이제 줄이는 걸 검토하겠다는 거고, 지금까지 요것만큼은 줄이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요걸 줄여주면 이분들 말씀대로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똑똑한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보유세도 좀 줄여주지 않을까 요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도 그렇게 안 된다 그랬는데 줄여줬으니까 요것도 언젠가는 줄여주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또 매물 잠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겠다 라고 흘렸잖아요. 검토하겠다라고 흘리는 순간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매물을 걷어들이시겠죠. 혹시라도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에이 내가 더러워서 팔아버리겠다 하던 다주택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요 뉴스를 들으셨는데 팔려다가라도 일단 안 파시겠죠. 양도세가 완화되면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면 내 이익이 커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일단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기가 100일이 좀 안 남았잖아요. 요 상태로 그대로 가면 거래량은 더 줄고 아니 완전 멈추고 시장이 더 정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보면요. 요거를 일시적으로 해주겠다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건데 지금 요게 참 속으면 안 되는 게요. 당 입장에서는 요거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다 달성하는 거예요. 참 좋은 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검토 얘기만으로도 거래가 위축돼서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이걸 정말 양도세를 완화를 해줘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도 같은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흘린 순간 여러분들께서 속는 순간 목적은 달성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몇 년 전에 4억짜리 아파트 7억, 9억, 12억 이렇게 됐는데 이걸 두고 임기 마무리 지으면서 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마무리 지었다라는 말씀을 또 혹시라도 하실까봐 이게 조금 그러네요. 지금까지 저는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요. 집을 살려는 수요들을 어떻게든 막아서 이렇게 거래량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근데 또 이 시그널에 맞춰가지고 언론에서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란 분들도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이제 하향 조정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이걸 바라고 요런 시그널을 준 건데 이걸 또 옳다쿠나하고 받아가지고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을 또 두려움에 떨게 하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거 속지 마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된다면 기회는 맞는 거예요, 기회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 시장의 매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느 지역이 늘어나느냐가 문제겠지만 일단 매물은 늘어난다. 이게 늘어난다, 안 난다 또 얘기가 많겠지만 늘어난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면 초반에는 다주택자가 다시 다주택자 매물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요 매물을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이실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다주택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임대 물량, 즉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전세가 상승, 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고 요 전세가 상승, 월세가 상승은 어차피 양도세 완화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에 요거까지 가세해서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더 가속화되는 일이고 아니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된다면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안정되는 시기는 요때까지라고 요때까지 안정은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파는 사람도 눈치 봐야 되고 사는 사람도 눈치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안정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요때까지라고요. 요때까지 와서 결과적으로는 신규 공급이 같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요게 다시 어차피 전월세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요때까지 요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게 전부예요. 요게. 자, 어차피 여러분 의견일 뿐이에요. 의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도 해보시고 그걸 취합해서 다만 반드시 어떤 결정이라는 거는 좀 하셔야 된다. 시기상으로 결정이라는 건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이게 지금 현행 중과세율인데 원래 기본세율에서 중과되고 중중과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요만큼으로 완화해 둘지 여기서 원래 기본세율로 완화해 둘지 일단 요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배제해 줘야 그래야 우리 똑똑한 다주택자분들께서 요 종부세 부담을 받느니 이 기회에 그냥 팔아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정도는 파격적으로 대줘야 일단 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주려면 그러니까 이게 완화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거였는데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요게 맞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완화인 건지 정상화인지 이건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걸 줄여서
다주택자들이 남는 게 많아지게 해주면 그러면 팔 텐데, 여러분들이 다주택자인데 강남에 집 한 채가 있으시고 여기 주변 어딘가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으시고 여기 어딘가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집이 있다고 하시면 어디를 파실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를 남겨두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한 채가 있으신데 여기 수도권 어딘가에 한 채가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파실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 요런 것들을 잡으시는 기회를 이번에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서울보다 외곽 지역이 더 상승률이 높잖아요. 근데 요걸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여기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서울이 먼저 올랐겠죠.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이 안에 있는 집들을 먼저 남겨 두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택부터 판다고 가정을 하면 외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 텐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서울이 빠지면서 올라가는 곳 중에서 먼저 올라간 곳,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쨌든 먼저 오르기 시작한 건 서울이고, 지금은 이 상태인데 지금 규제를 절대 못 푼다는 사람이 규제를 풀듯이 집값이 올라간 게 언젠가는 내려가듯이 이 내려간 집값은 또 언젠간 다시 올라가요. 지금 집값이 주구장창 내려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주구장창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는 또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믿는 사람은 내려가는 것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믿는 사람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끝이 우리는 어딘지 모르니까, 이게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요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갈지, 요렇게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올라가면 이게 올라갈 때 똑같이 이 순서로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올 때 요 순서대로 보시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걸 어디서 보시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여기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데 보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 검색에다가 이렇게 쳐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 치시고 여기 행정규칙 여기를 클릭하시면 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고요. 여기 연역이라고 있죠. 연역. 여기다 대시면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연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거부터 여기 과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17년 9월 6일에 서울은 다고요. 경기, 광명, 성남, 고양, 남양, 하남, 화성, 부산에 여기 세종 이렇게가 조정 대상 지역 예정지로 지정되고, 그리고 또 보면 여기를 또 클릭해 보면 18년 8월 28일부터 구리, 안양, 동안, 광교 뭐 이런 식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 매물이 만약에 나오면 시장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지역을 딱 선정해 두셨다가, 일단 매물이 나오더라도 주변 시세가 예를 들면 9억인데 아무리 다주택자가 이걸 빨리 팔려고 해도 시세가 9억인데 이걸 갑자기 7억에 내놓고 6억에 내놓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일단 시장 가격에 내놔서 빨리 파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 경쟁이 붙는 거고,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께서 딱 지역을 몇 개 정해 두셨다가, 이게 만약에 내가 어느 가격, 예를 들면 9억짜리가 8억이든 7억이든 7억 5천이든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는 가격이 오면 그때는 여기서 더 떨어질지언정 매수를 하셔야 된다. 대출이 어려워지고 공급이 없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입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분들이 새로운 전세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갖고 반복하는 것 같아갖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거주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최소 내려갈 곳이 없어요. 아니, 오를 개연성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입주장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대로 지역을 정하셔서
지금 실거래가보다 조정된 가격에 주택을 매수하신다면 그건 기회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열 올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요 부분은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지역을 결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 연역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일이 많으실 거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오늘은 주제상 좀 이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해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까지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좀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무주택자분은 내년부터 올라가게 될 주거 비용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계속 염두에 두시고요. 자,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직격전 안겨드리는 주매달이었습니다.